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 무키베츠라든가 프리먼이라든가 아니면 뭐 제일 잘하는 저기 외야수 트라웃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은 스윙이 밑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느낌을 주는 선수가 이정우 선수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왜 이게 왜 다르냐? 박용태 해설위원 제가 늘 말하는 어깨를 이렇게 좁혀가지고 이렇게 치시는 그렇긴 하죠. 근데 그렇게 치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적어요 상대적으로. 이유가 있습니까? 일본 야구 영향이라고 봅니다. 저는. 정확하게. 그리고 실제로 지금 마이크 트라웃 얘기했잖아요. 네. 마이크 트라웃은 거의 진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골프 스윙 같은 느낌이죠. 네. 근데 이 선수가 네. 그 ESPN 어디 나와가지고 자기 타격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위에서부터 밑으로 공을 누른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웃스윙처럼 한다. 네. 그래서 옆에서 당신이 이렇게 치는 사람이잖아. 나는 시합 때 모르겠고 경기할 땐 모르겠고 난 이렇게 쳐. 그러니까 느낌과 현상은 완전 다른 거죠. 느낌과 현상이 다르다. 그래서 진짜 야구를 못 해봤어야만 그거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그래야지 스윙의 어떤 메커니즘적인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지. 나는 연습 때 이렇게 했고 나는 시합 때 이렇게 잘 쳤어. 그게 끝이라는 거죠. 그럼 연습하는 방법은 달라야 한다. 아니죠. 그건 그냥 그 선수들만의 루틴이라는 거지. 그냥 그 선수들만의 루틴이었던 거지. 그렇게 연습하면 이렇게 치면 다 그렇게 연습을 하죠. 아니 내가 더 크게 그러니까 김지찬이 맨날 홈런 칠 수는 없지만 좀 더 강하게 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뭐 2루타라든가 2루 쪽을 노려야 되는데 이 선수가 치는 걸 보면 어떻게 그냥 살아나가기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읽히니까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그런 접근을 바꿔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렇지. 삼성 선수들도 너가 응원하는 팀을 바꿔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혹시 바꾸실 생각은 있습니까? 맞아요. 아마 이걸 보는 삼성 선수들은 아니 그 팀을 바꾸면 되지. 나한테 자꾸 저렇게까지 하나 싶을 거야. 홍건이는 특히나 더 그럴 거야. 김홍곤 선수 진짜 올해 나 진짜 너무 잘했으면 좋겠어. 언제 뭐 차라도 한 잔. 아니 제가 꼭 해주세요. 꼭 만나게 해주세요. 홍차 한 잔. 낯이 없어요. 그래, 근데 제가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공을 강하게 내려친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레슨을 받던 것 중에 하나 뭐가 있었냐면은 다운 스윙인데 굉장히 뒤에서부터 세게 찍어요. 그러면은 스윙 스피드가 빨라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건 느낌이죠. 그냥 느낌일 뿐이에요. 예. 실제로 과학적으로는 손으로 아무리 빠르게 쳐봐야 하체부터 움직이는 제가 이제 그 키네마틱 시퀀스 되게 많이 하는데 시퀀스가 잘 맞는 스윙. 그러니까 골반부터 틀어져서 몸통 틀어져서 어깨 틀어져서 스윙이 따라 나와야 그 스윙 스피드가 가장 빠른 스윙 스피드가 나와요. 근데 그 말씀하셨던 키네마틱 시퀀스가 굉장히 빠른 속도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인의 맨눈으로 보기에는 찰나지 진짜. 통짜로 도는 느낌. 맞아. 근데 제가 해보니까 너무 이거에 집착을 한 거예요. 이게 먼저 돌아야 돼. 이거 잡아냈더니 맞아요. 안 돌아요. 네. 여기가 안 돌아서 그렇죠. 뒤에서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통짜로 스윙을 가져가는 게 오히려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그게 레슨비를 내. 최소한 타격 자세를 뭔가 그걸 진짜 내가 경기 때 쓸 수 있는 어떤 내 몸에 들어오는 습득하는 걸 만든다? 저는 최소한 3만 시간에서 5만 시간. 그러니까 그 정도 한번 써보고 다시 나한테 물어봐요. 나 이렇게 5만 시간을 해봤는데도 안 돼. 그럼 그때 다시 얘기할게. KBO에서 이 타격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콘텐츠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그 학생들을 위해서 거기 이 말씀하셨어. 네네. 키네마틱 시퀀스. 맞아요. 근데 제가 그걸 봤는데 거기서 자막을 잘못 쓴 거야. 맞아요. 제가 순서 한번. 거기 밑에 평소에 말씀하신 건 이순이다. 맞아요. 제가 딱 이렇게 고쳐놓은 리플이 있다. 진짜요? 직접 하신 거예요? 제가 평소에 말씀하시던 건 이거다. 이렇게. 난 그래서 그냥 거기서 KBO에서 써준 줄 알았어. 제가 관심이 많았습니다. 갑자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필히 못 쓰겠네. KBS N에서 이번에 스프링 캠프 가셔가지고 이제 그 야참 콘텐츠 용택의 참견 해가지고 올리고 계신데 이정우 선수랑 토크할 때 보니까 이게 또 일어나야 돼 이제 되면 이제 안쪽 허벅지가 저희는 항상 이게 모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정우 선수 얘기 들어보니까 이 바깥쪽이 오히려 이렇게 열려야 한다. 안다리가 여기다가 하면 이렇게 돼 있다. 근데 미국 선수 보면 이렇게 돼 있는 선수 한 명도 없어. 다 이렇게 돼 있지. 힘을 이렇게 놓는 것보다 이 엉덩이 쪽 힘 이렇게 하면 힘이 여기 더 잘. 뭔 말인지 알겠지? 우선 올 시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정우의 어떤 타격은 되게 궁금해요. 저도요. 진짜 지금 바뀐 타격 폼으로 잘 해낼 수 있을지 또는 아니다 싶어서 돌아갈지
궁금하긴 한데 사실 이정우 선수는 그게 맞는 얘기가 원래 뒷다리가 네. 이렇게 일자로 가 있지 않고 이렇게 약간 투수 쪽으로 이렇게 꺾여 있죠. 옛날 심정수 선수가 그게 극단적이었고. 근데 그거를 신정수 선수는 양쪽 발을 다 이렇게 했죠. 그렇죠, 기맞아. 그러니까 무릎이 이렇게 간 거고 사실은 이정우 선수는 이렇게 돼서 요 꼬임이 여기가 예, 이게 힌지가 예. 이렇게 네. 이렇게 힌지가 꼬여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면 여기가 딱 걸려. 완벽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중심을 확실하게 모으고 그 다음에 이동을 했는데 맞아요. 이걸 갖다가 갑자기 버린 거예요. 네, 맞아요. 물론 여기 오픈도 이제 완전히 스퀘어로 이렇게 나왔고 그럼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보면은 네. 다 일어나서 빨리 네, 네, 한번 네. 아, 저는 뭐 예상치 못했던 방송이지. 빨리 일어나고 빨리. 그래서 이렇게 여기 좌타 기준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좌타 기준 이렇게 꺾어놓고 더 꺾어요, 더 꺾어. 맞아. 45도 그 다음에 이렇게 와봐요. 여기가 네. 이제 그러면 쥐가 이제 나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딱 뭐 이거 안 밀리게 이렇게 딱 여기 딱 걸리죠. 맞아요. 여기가 딱 이렇게 일자가. 덮이지 힌지 해놓고 여기서 바로 출발인데 여기 그렇죠. 이거를 이제 일자로 놔. 아, 일자로 놨다. 그래서 이것도 일자로 놔. 일자로 놨다. 그래서 이렇게 와봐요. 네. 안 모이죠, 힘이. 뭔가 이 걸리는 힘이 하나도 없죠. 여기. 네. 보통 학구열이 있는 선수들은 저한테 다 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친구도 찾아서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저 근데 위원님이 진짜 훌륭한 해설위원이라고 느낀 게 그러니까 일어섰는데 저희가 마이크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말씀을 하시면서도 마이크를 찾더라고요. 마이크로만 말을 쏟아내셨어요. 야, 나도 마이크 대고 말했는데. 너 키가 작아서 그런 거고. 위원님은 혀를 쏟아서 마이크 찾은 거고. 누가 더 커요? 간결이 더 큽니다. 제가 미세하게 큽니다. 글러브 얘기나 좀 할까? 글러브를 왜 들어와? 아니, 글러브를 저 약간 가져오셨어, 여기 지금 글러브를. 네, 다음 사리사요. 아니, 글러브를 가져오셨어. 이게 벌써 그 마지막 시즌에 쓰신 그 글러브죠. 네네네. 국내 호프사에서. 아, 옆에 보니까 만들어준. 리타이어먼트 딱 써있네요. 네. 제가 알기로 현역 때 윌슨 글러브와 롤링스 글러브를 주로 네네네. 쓰셨는데 네네. 이유가 있습니까? 저 일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격 폼도 진짜 제일 잘하는 미국 애들 치는 것처럼 이렇게 딱. 그 실제로 일본 야구를 사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더 네. 좋아하는 걸 수도 있겠다. 현재 지금 그러니까 일본 야구가 한 90년 후반부터 해서 2000년 10년 전까지 네. 사실 한국이 일본 야구 많이 잡았었어요. 맞아요. 2010년 이후에 다시 서서히 지금 격차가 벌어지는 건 그러니까 워낙 차이가 나 저변이 워낙 차이가 나지만 맞아요. 네. 사실 그걸 잡을 수 있었던 거는 우리나라는 약간 폐쇄적이지 않았죠. 네, 일본 야구, 미국 야구 막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아직 한국 야구 아직 얼마 안 됐어. 네. 그랬었던 거고 일본 야구 되게 폐쇄적이었어요. 네, 미국 야구 아니야 기술은 우리가 더 좋아. 쟤네 신체가 좋아서 저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선수들이 계속 미국 왔다 갔다 하고 계속 교류하고 완전 그러니까 문호 개방이 됐어 진짜. 그러면서 타격 기술들. 그러니까요. 네, 물론 이제 투수는 워낙 계속 괜찮은 어떤 일본의 기술을 갖고 있지만 타격 기술은 제가 진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인정할 수 없는 기술들을 갖고 있는데 그걸 이제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괴물 같은 타자들이 그러니까요. 20대 초반에 막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진짜 뭔가 내세울 타자가 강백호, 이정우 이렇게 나오는 선수 말고는 없어. 맞아요. 너무 아쉬운 거야. 예.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네. 몇 개 줍니까? 1년에? 1년에 그래 그런 건 야구 팬들도 궁금하게 했다. 여기서 궁금하지. 근데 나도 궁금해. 협찬을 몇 개나 주나? 그러니까 실제로 뭐 수비를 계속하는 선수는 몇 개 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후배들이 그래요. 형 글러브를 하루에 하나 써? 이러더라고요. 왜냐면 1년에 수비 나갈 일이 거의 없으니까. 사실 이게 캐치볼용이었죠. 캐치볼용. 그렇죠. 보통은 저는 한 4개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외야 수비 얘기하면 이제 그게 궁금한 건데 사실 박용택 위원님도 그렇고 이용규 선수도 그렇고 네네네. 되게 젊은 시절엔 그래도 어깨가 그러니까 평균 이상이었던 선수들이 뭐 갑자기 소녀 어깨가 돼서 팬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네네. 야 저렇게가 될 수가 있다고? 투수가 아닌데? 네네네. 근데 그런 게 뭐 어떻게 투수가 아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평소에 난 그게 강화를 안 너무 해서 궁금해요. 어떻게 투수라면은 그 정도 상태가 됐을 때는 이미 공을 안 던지죠. 수술을 하던 뭐 1년의 재활을 갔던 2년의 재활을 갔던 갔죠. 근데 야수는 우선 내가 방망이 치는 데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럼 그냥 수비에서 그냥 한 30m만 던질 수 있으면 그냥 우선 계속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경기를 나가는 악순환이 거죠. 되다가 어느 순간 이제 확 끊어지듯이 더 이상은 이제 진짜 내가 캐치볼도 사실 하기 힘든 이제 그런 상태까지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사회라는 게 뭐 결국엔 다 똑같아요. 아무리 프로야구지만
그냥 위에 어떤 코치나 누가 감독이 돈 주는 시키면 사람이. 해야 된다. 예. 뭐 그냥 잘하는 척 해야죠. 네. 혹시 네. 위원님도 위에서 국장님 시켜서 오늘 어쩔 수 없이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사생활이니까. 계속 WBC의 어떤 야구 붐을 이제 위해서 거절하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제가 잡혀온 거죠. 네. 잡혀온 거죠. 감사하고 네. 죄송하고 네. 하지만 고맙다. 사리사욕은 채우겠다. 이미 물어볼 거 다 물어보셨다. 네. 이제 뭐 우리 녹화 시간이 1시간이나 됐고 네. 각자 이제 하나씩만 여쭤보고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자기 얘기. 자기 할 거 다 했다고 하나씩만 던지고 끝내겠다. 야, 뭔가 아니 저한테 한 마디도 얘기 안 했잖아요. 아 제가 궁금했던 건 사실 네. 사직구장에서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도대체 사직에서 왜 그렇게 잘하셨나 그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타자가 정말 치기 좋은 구장 중에 하나예요. 맞아 정말 치기 좋은 친구들이다. 롯데 친구들은 왜 그렇게 아니 저는 그래요. 저는 왜냐면 약간 외부적인 그러니까 되게 예민쟁이라서 네. 심판 치운 거 제가 이런 거 아세요? 알죠. 네. 아 릴리스 포인트가 나오는 위치 쪽인데 심판이 있으면 거기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2루 주자들 있잖아요. 왜 가끔 네. 2루 주자인데 리드 빨리빨리 안 나와 있고 공 던지려 그러는데 막 걸어 나오고 그럼 저한테 뒤에 가서 이제 욕을 대배기로 먹죠. 네, 빨리빨리 나와서 서 리드 있으라고. 빨리빨리 나오라고. 네, 거기 깔짝깔짝거리지 말고 딱 서 있으라고. 그렇지. 나는 네. 투수와 싸움에 집중해야 되는데 네. 뭔가 산만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런 게 좀 있는데 사직구장은 담장이 높잖아요. 아, 네. 그렇죠. 우선 관중들이 전혀 걸리질 않아. 전혀 걸리지 않고 초록색이야. 쫙 뭔가 나만의 어떤 그런 눈에도 것들. 좋고 초록색. 네. 그런 것들이 너무 집중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아, 또 그런 게 있고. 예, 예. 그리고 항상 그 사직에 저렇게 잘 치면 롯데가 영입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아니죠 롯데 투수 공을 못 쳤잖아요. 저는 10년 연속 3할이랑 그 근데 전에 롯데 안타에- 투수공은 사실 이게 치기 쉬운 공은 아니에요. 결국에는 수비가 롯데는 망쳤다. 수비가 망쳤다. 좋은 투수를. 스세까 모셔놓고 저희가 너무 사리사욕만 채운 것이 아닌가. 네. 하지만 다른 곳에서 묻지 않는 어떤 던지는 분들을 던지는 것이 야구 잡설이다. 쓸데없어 보이지만 누군가는 좋아할 수 있다. 누군가 씨, 청 누군가 씨. 누군가가 청 누군가 씨. 아 제가 3년 거의 본 것 같은데 가장 즐거워 보이셨고 정말 말을 끼어들고 싶지가 않았던 게 이거 언제 물어보겠어. 거의 진짜. 끝나는 분위기예요? 이거 근데 더 털면 안 돼? 더 털어도 돼요. 더 얘기해도 되나? 저는 지금 타경에서 물어볼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아니 지금 준비를 얼마나 해왔는데 지금. 아니, 야, 너 되지.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여기 다 열려서. 아니 나한테 아까 뭐 그렇게 닿는 거를 계속. 아니 저는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있고 나올 때는 아니 서 없다가- 있을 때는 그냥 알아서 서 있으면 되고. 네. 그렇지 않아 그걸 적어온 게 있는데 네. 위원님이 사실 우리가 2,504안타만 주목하는데 보니까 타수가 이제 8,139타수더라고. 그러니까 보면 5,635번의 범타를 친 거거든. 그렇죠. 범타를 아웃이 역시 된 작가야.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야구가 3분의 1만 성공할 수 있는 스포츠잖아. 그러니까 위원님은 가장 많은 성공을 했지만 반대로 말하면 가장 많은 타석을 쓰면서 가장 많은 실패를 아하. 2배 이상의 실패를 아니 뭐 가장 많은 실패는 한번 찾아봐야 될 거야. 아, 그렇죠. 왜냐면 타율이 더 낮은 선수니까. 어. 그러니까 그때만 그래도 어쨌든 마음을 추스리고 맞아요. 타석에 가서 안타를 어. 칠 수 있는 비결. 네, 네. 그런 마인드 갖고 왜 그래 저희 방송이 놀랍게도 고산도 되게 많이 듣고 하거든요. 아. 근데 그런 질문 우리 저한테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지구가 멸망해도 형은 살아남을 거야. 약간 이런 거. 저는 정확하게 그냥 잘 버틴 것 같아요. 맞아. 네, 진짜 잘 버틴 것 같아요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과거의 박용택에게 이거 하나만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아, 2002년으로 야구 안 할 거예요. 왜 좋은 걸 이렇게 부와 영광을 가져다 주는 아니. 야구하지 마가. 영광은 있지만 부는 뭐 생각하는 것보다 뭐 없어요. 이번에 FA를 대로 안 가셨어. 많이 없어요. 제가 롯데만 갔었어도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 열심히 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 가주셔서. 그만큼 진짜 힘들었어요 저는. 근데 정말 모든 걸 다 불태운 사람들은 물어보면은 다 그거 다시 안 한다 그러고. 네, 정말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너는 왜 그런 힘들게 하는 선수들한테 자꾸 뭐라고 하니? 네. 나? 어. 내가 보는 게 힘들어서 그래. 내가 보는 게 힘들어. 과거 들어가면 야 그럼 너도 다시 돌아가면 야구 팬 할 거야 안 할 거야? 아니 근데 제가 삼성 라이온즈 팬이지만 저보다 더 하드하게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맨날 경기장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팀 하실까요? 어디 할 거야? 어느 팀 하실 아, 거예요? 모르겠어. 사실 생각 안 해봤는데 키움에 이렇게 너 키움 좋아하잖아. 그 키움을 선생님들. 세컨드로 좋아했는데 거기는 네. 이제 지배 구조에 문제가 있고. 여기 위원님 얼었어 갑자기.
이런 얘기 이런 얘기가 아, 있어. 그래가지고 하여튼 알겠어. 그러면 그렇습니다. 강편은요? 저 롯데요. 왜? 왜냐면 아직 언제 약간 변태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미 약간 언제 변태야? 우승할지 알면 스포츠 보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제 우승할지 모르는 롯데를 끝까지. 이런 정답이에요. 저희 한번 외쳐주시겠습니까? 외쳐! 네, 안녕하세요. WBC는 KBS. 네. 지금 말하는 순간 밖에 우리 이광용 아나운서 오셨는데 잠깐 들어와서 인사를 좀 하시겠어요? 네네네. 예. 출세했네요. 아닙니다. 옐카라는 소소한 프로그램 진행. 이거 은근히 약간 누른 거죠? 저희는 이제 소소소 프로그램. 이렇게 야구 접설이라는 예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야구 프로그램. 너왜 그래? 아니요. 이렇게 자꾸 떨어질라 그래. 아니요. 아니 오늘 뭔가 되게 세계관이 꼬이고 있는 느낌이야. 제가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방송 같이 뭔가 진정한 멀티버스인가요? 뭔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야구 접설 이전에 팟캐스트는 한번 네. 출연한 적이 있어요. 제가 혼자 할 때 나와서 도와주셨어요. 네. 그래서 네. 캐스터로서의 어떤 애환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예. 네. 야 진짜 출세했다 야구 접설. 저희도 고생하셨습니다. 야구nap스를 출세한 거지. 야구 WBC는 KBS로 봐야 하는 이유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일단 영원한 코리안 특급 박찬호와 KBO 최다 안타, 예, 불멸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박용택. 네. 박용택 위원 중계를 뭐 한 번이라도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왜 박용택이 최고의 해설위원인지 잘 아실 거고, 그리고 박찬호 위원은 해설로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사실 네. 2013년 다듬어지고 17년, 있다. 네. 사실 2013년 17년에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만 실패한 게 아니고요. 박찬호 해설위원도 함께 실패를 했어요. 그때는 우리 소속 아니었다 이거지. 근데 도쿄올림픽에서 박찬호 해설위원이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각인이 됐던 또 우산도 씌워주시고. 우산은 찬호 형이 들었어요. 근데 내 포인트는 그 우산은 찬호 형 손에 있어. 궁금한 거 이제 그 캐서님은 박찬호 위원이하고도 중계를 해봤고 박용택 위원이랑도 중계를 해봤잖아요. 누가 더 말이 많습니까? 아, 계속 그걸 걱정하시더라고요. 어느 쪽 귀가 더 아픈지. 어디서 피날지. 아니 박용택 위원이 아무리 말이 많다고 하더라도 정확하죠. 제가 얘기한 게 정확해요. 맞아 맞아. 저는 끊을 수 아니, 있다. 끊어야 되겠다 싶으면 끊는다고. 그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의 내일은 찬호 형은 하늘입니다. 맞아요. 맨날 제가 허겁지겁 클로징을 하는데 고급진 클로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제가 야구 잡설의 애청자인데 네. 클로징다운 클로징을 한 적이 있어요. 진짜 애청자. 진짜 이러다가 배고프다 방송하는 애청자. 아니 오프닝다운 오프닝을 한 적도 없어요. 맞아요. 느닷없이 시작해서 야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제가 작년에 카타르 듣고 폭망하지 않았습니까? 힘들었죠. 네. 네. 예. 사실 저도 칼을 갈고 있고 예, 우리 박용택 위원도 국제전 일본은 또 국제전이라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는 처음으로 중계석에 앉는 거기 저는 때문에 태극마크를 칼을 갈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박찬호라는 존재는 우리 모두에게 특히 박용택과 저 같은 이 X세대에게는 그냥 아이콘이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예, 진정한 아이콘. 한국 야구 90년대, 2000년대까지 최고의 아이콘이니까 예, 함께 만들어가는 중계 방송 기대해 주시고 또 야구 잡설 2023년 첫 방송이죠. 예, 이렇게는 계속 달리고 있으니까 예, 분발해라. 열심히 달려보도록. 열심히 함께 달려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뭐 격주로 야구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매주 또 야구 팬들에게 좋은 야구 이야기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우리 WBC는 KBS하고 야질로 끝낼까요? 네. 좋죠. 네. 자, WBC는 KBS 야즈. 이게 이미 WBC는 KBS. 야즈. 와. 정말 마지막까지 저희라고만.